어제 장중 한때 미국 단기자금 시장의 혈압계인 레포 금리가 4.95%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상단보다도 20bp나 높은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월가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이런 숫자가 뜨면 일단 모든 걸 멈추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경고등인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나스닥은 금리 상승 우려로 소폭 하락 마감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는 중립에서 공포 단계로 한 칸 내려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피해갈 순 없었죠.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은 2.5조 달러 선이 무너지며 불안감을 키웠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알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그나마 안전자산격인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질서 있는 후퇴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블룸버그 터미널을 켜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들, 바로 시장의 돈줄 상태입니다. 어제 뉴욕 여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SOFR 금리는 4.68%, GCF 레포 시장 고점은 4.95%까지 튀었습니다. 미 재무부의 현금 창고인 TGA 잔고는 무려 9,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 시스템의 지급 준비금, 즉 100리저브는 2.9조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2조 달러를 넘었던 연준의 역레포 자금은 1,50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보여주는 스테이블코인 순발행량은 지난 24시간 동안 디파일라머 기준 마이너스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반면 글래스노드 데이터상 비트코인 거래소 넷플로우는 1200BTC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코인글래스 기준 퍼페추얼 펀딩 레이트는 평균 0.005%로 중립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죠. 지금 시장은 돈이 급격히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지급 준비금은 몸속을 흐르는 혈액입니다. 미 재무부 TGA는 지금 정부 지출을 위해 시장에서 9,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양의 피를 수혈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 RRP라는 비상용 수혈팩이 넉넉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수혈팩이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혈액이 부족해지니 몸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레포 금리 급등입니다. 은행들끼리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을 빌릴 때 나 돈이 급하니 이자 더 쳐줄게 를 외치는 상황인 거죠. FIKC를 통하는 GCF 레포 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간의 양자, 레포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의 자금이 거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매크로 유동성 위축은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타격을 줍니다. 스테이블코인 순발행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크립토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데이터도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1200BTC가 또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이 불안한 상황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해안가 저택을 사들이는 부자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해결되지 않고 며칠 더 이어진다면 시스템 어딘가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쓴 헤지펀드나 금융기관이 마진콜을 당해주시기든 비트코인이든 닥치는 대로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즉 디레버리징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며 큰 폭의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을 연준이 모를 리 없습니다. 만약 이 스트레스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면 연준은 양적 긴축, QT, 속도를 조절하거나 심지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탠딩 레포 기구, SRF,
를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연준의 피봇, 정책 전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험자산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치며 극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풀 레버리지로 공격적인 매수를 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매크로 유동성 환경이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이 큰 일부 알트코인의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달러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비중을 늘려 방어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마음에 걸립니다. 따라서 제 핵심 자산인 비트코인 장기 보유 물량을 섣불리 매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급작스러운 플래시 크래시가 올 경우를 대비해 주요 지지선 아래의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깔아두겠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제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패닉에 빠져 바닥에서 던지지 않도록 미리 세워둔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겁니다. 오늘 분석이 월가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의 유동성 위축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곧 있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 단기자금 시장 문제를 과연 어떻게 언급할지 그 발언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별 전략을 짜보겠습니다.